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가 나중에 그게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된 적 있나요? 사실 이건 99%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저는 은퇴한 교수 서준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모르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인간관계 조언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가짜 친절의 정체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표면적인 다정함을 진짜 호의로 착각합니다. 특히 매력적인 여성에게서 나오는 친절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이 함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가짜 친절에는 3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우호성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만 보이는 미소입니다. 셋째, 환경이 바뀌면 태도도 함께 변하는 불안정함입니다. 이런 친절은 계산된 행동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환하게 웃어주었고 공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과제를 도와주고 시험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의 태도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성적이 좋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더욱 다정했지만 시험이 끝나면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학기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성적을 받자마자 그 남학생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제 연구실에 찾아와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진짜 친절은 이득이 없어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가짜 친절은 필요가 사라지면 함께 증발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여전히 신경 써주나요? 아니면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관심이 사라지나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모두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이득이 되는 상대에게만 다정합니다. 식당 직원이나 청소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최소 몇 주는 관찰 기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하세요. 친구나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습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당신은 99%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남성의 심리적 맹점입니다.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건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가짜 친절에 속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지 편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자신만을 향한 특별한 호의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모두에게 친절한 건데 우리는 자신에게만 그런다고 착각하는 거죠. 둘째는 후광 효과입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그 사람의 다른 면도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쁜 여성이 웃으면 그 미소가 진심일 거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반응이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험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진심과 계산된 태도를 구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저 자신도 젊은 시절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대학원생이었을 때 어떤 여성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마다 들러서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주 동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복돼서 우연히 그녀가 다른 남학생과 똑같이 행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겁니다.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게 됐죠.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일단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습관화하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말 그대로 공책에 적어도 됩니다. 언제 친절했고 언제 차갑게 굴었는지 정리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제3자의 시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감정에 휩싸여서 보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친한 친구나 형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냐고요. 진짜 친구라면 냉정한 조언을 해줄 겁니다. 제 지도 학생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주변 친구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본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제 연구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고요. 친구들 말도 맞았다고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경험이 헛되지 않으려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객관적 사실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친절이 일관적인지 확인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가짜 친절에 속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됐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 포인트는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아름다운 사람들만 나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라고 속삭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메시지입니다. 외모 중심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폐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의 가치를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하게 만듭니다. 똑똑한 여성도 예쁘지 않으면 과소평가됩니다. 능력 있는 여성도 외모가 평범하면 무시당합니다. 이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자질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성실함, 지혜, 배려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마치 책 표지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단기적 매력에 현혹되어 장기적 행복을 놓칩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보고 선택하면 나중에는 함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상업주의가 만든 환상입니다. 화장품 회사는 당신이 불안해야 돈을 법니다. 성형외과는 당신이 외모에 집착해야 장사가 됩니다. 패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현재 모습에 만족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학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학생들은 예쁜 학생들만 쫓아다녔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다른 면을 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과제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 책임감 있게 자기 몫을 해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그녀는 4년 내내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 최우등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뛰어난 연구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반면에 외모만 뛰어났던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외모에 의존했고 다른 것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목격한 현실입니다. 외모는 처음에는 주목을 끕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내면을 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세요.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조작된 이미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모 외에 3가지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자신도 외모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물론 깔끔하게 관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면을 키우는 데 쓰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남는 투자입니다. 외모 중심 사회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 늙습니다. 그때 다른 게 없으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 지식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선택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바뀔 겁니다. 4번째 포인트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외모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대의 아름다움은 40대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계속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가치를 만드는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과 일관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어떤 외모보다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사고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더 예리해집니다. 외모와 정반대입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지혜는 더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친절입니다.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존경받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강단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외모로 주목받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기도 많았고 기회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동문회에서 만나보면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모의 빛은 많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쌓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평범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눈에 띄지 않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공부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한 학생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의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은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묵묵히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았습니다. 후배들이 어려워하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쌓아온 실력과 인품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캠퍼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도 그 관심을 즐겼습니다. 공부보다는 외모 관리에 더 신경 썼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외모 덕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더 젊고 예쁜 후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외모뿐이었고 그것마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다른 것들을 키우지 않은 걸 아쉬워했습니다. 외모에만 의존한 게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외모는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자질은 시간과 함께 성숙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파트너를 고를 때 이렇게 자문하세요. 10년 후에도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 외모가 변해도 함께하고 싶을까? 이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가 마음에 드는가? 이런 질문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외모는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건 다른 것들입니다. 성실함, 지혜, 진정성 같은 자질들입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어도 남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당신 자신도 이런 자질들을 키우세요. 외모 관리에 쓰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내면을 가꾸는 데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사람들을 도우며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진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5번째 포인트는 성공자가 아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에서든 인생에서든 우리는 표면적 매력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의 철학이 답을 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3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외모나 말솜씨보다 태도와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는지 맞서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둘째, 가짜 친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회장은 이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집니다. 회장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큰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 회사 담당자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도 정중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났을 때 주목한 건 그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웨이터에게 함부로 했고 자기보다 낮은 직급 사람들에게 무례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조건이 좋은데 왜 거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몇 달 후 그 회사는 불법 행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망했습니다. 만약 거래를 했다면 현대도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회장의 판단이 회사를 구한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상사나 고객에게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또 다른 원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큰 소리치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건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맡은 일을 완수했습니다. 회장은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핵심 인재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약한 입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식당 직원,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거기서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또한 말이 아니라 행동 패턴을 관찰하세요. 약속을 지키나요? 어려운 일을 피하나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나요? 실수했을 때 변명하나요? 아니면 책임지나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피하고 후자와 함께하세요. 정주영 회장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시간을 두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세요. 약자에게 친절한가요? 약속을 지키나요? 어려울 때 책임지나요? 이런 자질들이 당신을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외모나 말솜씨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원칙을 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요. 이제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6번째 포인트는 시간이 밝혀내는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진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답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일관성이 보여주는 신호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의 유무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둘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행동 패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몇 달 후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처음에만 친절하고 나중에 차갑게 구는 건 연기였다는 뜻입니다. 진심은 오래갑니다. 셋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한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패션에도 관심이 없었고 화장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학회에 가면 다른 교수들처럼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학생이 찾아오면 언제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승진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되고 학과장이 되어도 여전히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했고 항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연구비가 끊긴 적도 있었고 논문이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함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제자들이 그녀를 기억합니다. 명절이면 연락이 쏟아집니다. 졸업한 지 20년이 넘은 학생들도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30년 동안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대 경우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보였던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절했고 연구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수가 되자 학생들에게 관심이 줄었습니다. 수업 준비도 대충 했습니다. 유명해지니까 오만해졌습니다. 처음에 겸손함은 연기였던 겁니다. 학생들은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열정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친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목표를 이루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일관성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믿을 만합니다. 반대로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 조언은 이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최소 3개월은 관찰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첫인상이 좋아도 시간을 두고 확인하세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세요. 특히 3가지 상황을 주목하세요. 첫째, 그 사람이 얻을 게 없을 때도 친절한가요? 둘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셋째, 성공하거나 실패한 후에도 태도가 같은가요?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들어보세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친절해도 오래된 친구들에게는 무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계를 본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당신 자신도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세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마세요. 약자에게나 강자에게나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힘들 때도 원칙을 지키세요. 그게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씨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세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7번째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외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해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다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면을 강화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독서와 학습입니다. 지식은 절대 색바래지 않는 재산입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건 평생 쌓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에서 얻는 충족감은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보람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큽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자기 성찰의 습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성장을 만듭니다. 이 3가지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20대에도 시작할 수 있고 60대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30분씩만 투자해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미인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그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웃이 아프면 음식을 해다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시간을 내서 도와주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름은 늘었고 머리는 희끗해졌습니다. 외모만 보면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나오는 깊이와 따뜻함은 어떤 젊은 미인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50년간 쌓은 지혜가 묻어납니다. 그녀가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예뻤던 여성들도 많이 봤습니다. 20대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외모에만 의존했습니다. 60대가 된 지금 그들은 어떨까요? 외모는 시들었고 그 외에 남은 게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깊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젊었을 때의 영광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목격한 현실입니다. 외모에 투자한 시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에 투자한 시간은 복리로 쌓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씩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 밤에 시간을 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그 30분에 무엇을 할까요? 책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쉬운 책부터 시작하세요. 소설이든 자기계발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을 읽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도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기부를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당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5분씩 하루를 돌아보세요. 일기를 쓰든 명상을 하든 방법은 자유입니다. 오늘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지 계획하세요. 이 세 가지를 5년만 해보세요. 10년만 해보세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외모는 그대로여도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겁니다.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하는 힘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1년 하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5년, 10년 후에 옵니다. 제 아내가 50년간 매일 책을 읽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당신이 고마워할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99%가 놓치는 %의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로 배운 건 가짜 친절의 정체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다정함, 이익이 있을 때만 보이는 미소, 상황에 따라 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친절은 계산된 행동이지 진심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이 속는 이유였습니다. 인지 편향 때문에 친절을 특별한 호의로 착각합니다. 외모의 후광 효과가 판단력을 흐립니다. 경험 부족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메커니즘을 압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만든 환상이었습니다. 외모 중심주의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입니다. 미디어와 광고가 우리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증명하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성실함과 일관성, 지혜와 사고력, 인간관계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외모와는 정반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자가 아는 본질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에서 배웠습니다. 태도와 진심이 말보다 중요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모습이 진짜 인품을 드러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본성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는 일관성의 중요함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믿을 만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행동 패턴이 진실을 증명합니다. 최소 3개월은 관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면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식을 쌓고 남을 도우며 충족감을 얻고 자기 성찰로 성장합니다. 매일 30분씩만 투자해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가짜 친절, 화려한 외모,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진심과 내면을 보세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일관성을 확인하세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이것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겉모습을 꾸미는 데만 시간을 쓰지 마세요. 내면을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세요. 그게 진짜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모가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끌린다고 해서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몇 주 동안 관찰하세요. 둘째, 말이 아니라 일관성을 중시하세요. 한두 번 친절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셋째, 매일 30분씩 자기 성장에 투자하세요. 아침에 책을 읽든 저녁에 명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마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도우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도 되고 후배에게 조언을 해줘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밤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섯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의 말을 들으세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걸 그들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일곱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변화는 5년, 10년 후에 옵니다.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99%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가짜 친절에 넘어가고 외모에 현혹되고 달콤한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1%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오늘부터 적용하세요.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나씩 실천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 진심과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랍니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입니다.